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꼼꼼히 봤습니다. 물류랑 공급망 분야 ESG 보고서 작성, 이걸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특히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된다고 하니까 많은 물류 기업들 지금 한참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류 기업들이 이 ESG 보고서 쓸 때 좀 흔하게 하는 실수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뭐랄까 우리 회사는 잘하고 있나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이게 단순히 규제 따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ESG 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거든요. 오늘 볼 자료들이 특히 그 물류업계의 특수성 이걸 잘 짚어주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한번 볼까요? 많은 기업들이 자기네 트럭이나 배에서 나오는 직접 배출 있잖아요. 스코프 1. 이것만 계산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다던데 이게 왜 문제인 거죠?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큰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ESG 보고 기준은 훨씬 넓은 범위를 보거든요. 예를 들면 물류센터나 사무실에서 전기 쓰잖아요. 이런 간접 배출, 스코프2는 기본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협력업체 운송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포장재 만드는 과정, 또 폐기물 처리 같은 거. 그러니까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다른 간접 배출. 이게 스코프3인데 여기까지 다 포함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사실상 보고서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회사 차량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운영 전반이랑 연결된 모든 배출량을 다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와,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은데요. 혹시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이 스콥3 배출량까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그 스콥3가 범위가 워낙 넓고 또 데이터 얻기도 까다롭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자료들을 보면 이걸 정확하게 특정하고 관리하는 게 뭐 장기적으로는 비용 줄이는 데도 도움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데도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그 전문 솔루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군요. 환경, 이 영역에서 탄소 배출 말고 또 흔히 놓치는 부분은 없을까요? 보통 보면 연료 효율성 관리,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것 같던데요. 네, 연료 효율성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재 얼마나 쓰는지, 또 재활용은 얼마나 잘 되는지, 반품 처리 같은 거 있잖아요. 역물류, 그 효율성은 어떤지, 폐기물은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물 사용량이나 우리 사업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요. 이런 것까지 다 봐야 한다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하네요. 특히 포장재나 폐기물, 이거는 물류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다 데이터로 관리하려면 쉽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제 환경, 이 얘기는 넘어가서 사회 S 영역으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보통 운전자 안전교육,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맞습니다. 운전자 안전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거 외에도 생각할 게 많아요. 우리 회사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또 수많은 협력업체들하고는 상생관계를 잘 만들고 있는지, 고객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는지, 또 조직 내의 다양성이나 포용성은 존중되는 분위기인지, 또 근로자들 복지나 성장을 위한 지원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사회적 책임 요소거든요. 아, 결국에는 기업 활동이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 그 사람들을 다 고려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운전자뿐만 아니라 직원, 협력사, 고객,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까지 시야를 확 넓혀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환경, 이 사회 S 모든 면에서 책임을 다하는 게 왜 지금 이 시점에 특히 더 중요해졌을까요? 그건 바로 규제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넘는 코스피 상장사들부터 시작해서 국제 기준, 그러니까 ISSB 기준에 맞춰서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KIFRS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게 이제 자율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럽연합 EU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탄소 구경 조정 메커니즘, 그 CBAM이라고 하죠. 여기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 보고는 물론이고 앞으로는 관련 비용 부담까지 생길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확한 ESG 데이터 관리하고 보고하는 게 단순히 규제 지키는 걸 넘어서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오늘 물류 기업들이 ESG 보고서 쓸 때 좀 놓치기 쉬운 포인트 3가지를 짚어봤습니다. 탄소 배출량 계산 범위를 스콥 3까지 넓히고, 연료 효율 말고도 다양한 환경 지표를 관리하고, 또 사회적 책임의 대상을 모든 이해관계자로 확장해야 한다. 이 점들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물론 이걸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하긴 어렵죠,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 회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단계적으로 개선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맞아요. 오늘 본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공적인 보고서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시스템 구축하고 또 업계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나 비교 분석,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 검증도 받고 단계적인 개선 계획 세우고 그리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거 이게 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단순히 규제 맞춘다 이걸 넘어서서 ESG 경영을 우리 회사 문화에 제대로 녹여내면 이걸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경쟁 우위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더 좋은 인재를 끌어오거나 아니면 고객들의 만족도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